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5G 장비주 눈길, 망투자 본격화입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G 장비 관련주들은 이제 우리 올해 최대 유망주로 꼽혔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동성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근의 이 상승장에서 5G 장비주 살짝 소외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5G 장비 관련주들은 대체로 부진해서 벗어나곤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5G 장비주에 힘을 실어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바로 통신 4사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망투자를 지속해왔다라는 내용이었죠. SK텔레콤과 LGU+, KT 그리고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상반기에 5G 통신망에 3조 4,4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2022년까지 25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5G 장비주들이 비교적 강한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에이스테크의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2시 이후부터 상승폭을 급격하게 키워나가면서 29.93% 상승,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솔리드 역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22%까지 뛰어 올랐고, 다산네트워크스가 16.81%, 또 FR텍과 오이솔루션도 9%대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은 5G 관련주, 5G 장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김덕호 FA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5G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아자아자 게시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5G 장비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 5G 장비주들 왜 올라간 건지, 좀 왜 들썩거렸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일단은 5G 장비주 하면 일단 최근에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본격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 제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관련주들이 좀 반사이익으로 수혜를 보는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인데 다음 주에 주로 5G 관련된 실적이 나올 텐데 네.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올 거 보이는데 근데 주가가 최근에 그냥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 자체가 작은 뉴스에 막 뛰거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의해서 화웨이를 제재하면 국내 업체가 수혜를 받을까 이렇게 해서 장비들 특히 그러면 해외 화웨이 대신에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우리 장비가 들어가면 실제로 들어간다면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런데 실제로 네. 보면 중국 하이웨이 장비, 5G 장비를 이제 제재하는 건 미국과 이제 영국이 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제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유럽은. 네. 왜냐하면 유럽에는 이제 에릭슨하고 노키아가 일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해외로 주로 수출하거든요. 장비를. 그러면 이제 유럽 EU 지역에서는 이 에릭슨, 노키아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거의 화웨이를 제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게 되면 바로 중국에서 너들 이제 우리나라 생산한 거 해외로 수출 못하게 하면 자국에 거기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노키아, 에릭슨은 완전히 수출에 대한 매출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괜찮은 것 같고 아직 미국과 영국은 같은 그쪽 편이니까 관계.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럽과 영국에 장비가 들어가는 건 거의 적어요 아주. 그래서 사실 우리 장비주들은 특히 뭐 일본도 그렇지만 해외 매출인 건 좀 있어요. 다산넷도 있는데 가구부터 보면 그 자국에 있는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쟁을 갖고 실질적인 수혜 거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가 끝나면 네. 장비주들은 거의 적자나든지 실적을 못 냈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네. 5G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도 5G 이렇게 5 장비가 아주 5G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외는 그러면 하위한테 거의 뺏길 수는 없거든요. 하위가 네. 대다수 잡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기술력도 가장 좋고 가장 단말기도 가장 싸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하위를 이길 수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하이웨이나 에릭슨은 뭐 유럽이 다 잡고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은 안 되니까 결국은 미국 이렇게 하위를 죽이고 하는 게 이제 산업을 키우기 위한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실질적 수혜주는 없는데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FA님께서는 이 미중 갈등과 관련된 우리나라 수혜 어떻게 보실까요? 결정적으로 수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전에 땡큐 삼성을 외친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5G에 대한 부분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언급이 된 바가 있지만은 사실 이제 미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5G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요인에 대해서 왜 오늘 5G 섹터가 갔는가를 그렇죠.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에릭슨에서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스웨덴에서 운영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죠. 이 에릭슨에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이번 팬데믹 사태 이후에 5G에 대한 어떤 마켓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SK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이런 등에 대한 어떤 전략적 시각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5G 섹터들이 강세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봤을 네. 때는 여전히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런 통신망이 구축이 되었을 때에 대한 전망치가 기대되게 되는 결국에는 장비주로 먼저 낙수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5G 장비주에 오늘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5G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통신업계가 상반기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와중에도 망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이래서 또 이제 힘을 받았거든요. 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제로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쓰이기 전부터 그러니까 네. 이제 5G에 대한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어떤 투자 부분들이 이미 발표는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4조 가량의 이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22년까지 하겠다 등등등 많은 얘기가 나왔었던 상태고요. 이미 이제 약 2만 6천 개 정도의 이제 통신 장비 업체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건설 업체 등등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중기자체로 한 4천억 원 정도 이미 지금 또 지급이 된 바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5G에 대한 탄력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엔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프라가 가속이 됐다 이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코로나 때문에 장비 생산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멈출 수는 없었고 이 부분들이 또 오늘 장에서 또 한번 부각이 되지 않았는가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투자를 상반기에 뭐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앞당겨서 한 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진입이 실내로 진입이 잘 안 되니까 망 투자를 먼저 해서 이제 투자를 일단 인프라를 구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주로 맞는데 상반기를 앞당겼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경기를 좀 살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실내는 안 되고 실외에 주로 망 투자를 좀 한 겁니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년도까지 네. 통신 사사가 한 22조에서 25조 이렇게 투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2년까지 투자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이걸 네. 아주 잘 봐야 되는 뉴스를 보면서 지금 올해 4조 거의 5, 6조가 투자가 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그 몇 배가 투자되잖아요. 그죠? 20조가 남아 있네요. 네, 그러면 투자 대다수 분들은 많이 투자하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엄청나게 주식이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2년도 투자 끝나는 겁니다. 2년 네. 뒤에. 네. 그러면 3년 뒤에는 투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지고 뻔히 보이는 거죠.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럴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지금 고가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장을 3년 뒤에는 못 하고 이제 네. 계속 내려갈 일밖에 없으니까 네. 22년까지 공격적 투자 끝난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다가 이제부터는 만약에 계속 이런 불안, 2, 3년 뒤에 당연히 줄어들 게 보이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네. 세력들이 빠져나옵니다. 이용해서 그게 고가놀이거든요. 그 최근에 특별한 인수가 크지 않은데 급등합니다, 하루에.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아주 몇 배, 몇십 프로, 50%, 100% 이렇게 수익이 안 나신 개인 투자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유도입니다. 가격 유도. 그러면 고가를 해서 5G 이 아주 관련주들이 위험한 지금 거죠. 고가라고 네, 보시는 고가. 고점이라고 저는 보시는 계속 거예요? 고가로 이야기하죠. 3년 뒤에는 뭐 실적 안 나오고 뻔히 보이는데 굳이 내가 잠깐 치고 나오겠다. 저는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면 투자가 정해질 때 22년까지. 그래서 데이터 고속도로 뭐 하니까 5G 조기 유치하니까 그래서 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적. 그래서 장비주는 특히 실적이 잘 나올 때 건드리면 안 된다. 미리 2, 3년 전에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 하면 지금 오히려 식스진다. 식스지에 투자하는 게
그것 때문에 보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5G는 그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G에 관련해서 좀 주의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자, 어쨌든 이제 통신 3사도 그렇고요. 통신 4사도 그렇고요. 국내 이제 정부에서도 5G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5G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품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망 투자 계속 속도가 가속화가 붙을까요? 반드시 붙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외국의 사례를 한 가지 좀 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 보시는 차트의 사진이 어떤 거냐면 이번에 T-모바일이 단독 5G 망에 대한 구축 현황들을 지금 계산을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사진 보시면은 미국 전역 중에서 지금 붉게 색칠이 된 부분이 바로 지금 이제 T-모바일에서 이제 단독망 상용화를 했을 때 지금 활용 가능 면적을 지금 나타낸 부분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면적들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게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실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5G 관련돼서 단독망, 비단독망 얘기를 하면서 단독망이 되었을 때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엄청나게 빠를 것이다 이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현재 T모바일에서 지금 판단을 한 거는 대기 시간 40% 정도 향상된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장비 기기를 설치를 했고 광역 폭이 넓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이제 국내를 기준으로 하면 LTE와 비슷한 사태인데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과거 2012년도, 13년도 때 국내에 통신 3사가 LTE망을 설치했던 그 현황입니다. 와,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네. 정말 뭐 특히 이제 U+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이 안 깔리는 빨갛게. 데가 없네요. 네. 자, 근데 실제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설치를 하고 뭔가 LTE, 워프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빠를 거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백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검게 칠해진 부분이 이제 LTE에 대한 음영 지역이라고. 즉 LTE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LTE가 사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인천과 서울 지역 쪽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만큼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물적 공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라든가 이런 전송 네. 속도에 대한 질적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태를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례를 대입해서 또 최근의 사례를 대입해 보았을 때는 5G에 대한 어떤 질적 투자라든가 속도 부분들이 가속화는 멈추는 순간에는 정말 한국의 위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 켰을 때 3초 안에 안 열리면 닿듯이 이제는 더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참을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 최병훈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번에 정부가 이제 첫 평가를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네. 속도가 4배 정도 빠르다 LTE보다. 그럼 4배 빠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겨우 4배밖에 안 4배여서? 빠르. 겨우 아, 4배인데 그래요? 20배 빠르다 그랬는데 그거 믿고 지금까지 샀으면 이게 사기다는 기분이죠. 아니 20배를 했는데 4배밖에 안 빠른 거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를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G가 빨리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보면 벌써 생각보다. 대다수 사람들이 5G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 맞아요. 갖고 있어요. 기장 써도 문제 없거든요. 저도 아직 LTE 그죠. LTE 속도 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뭐 영화 본데 그렇고 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4배밖에 안 돼.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압박이 나섰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4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도는 SKT가 가장 빠른데 그래도 4배 좀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아마 실시 품질 테스트 시작된 것 같고요. 그다음 연말에 또 한 번 더 있거든요. 그 연말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개선해라. 데이터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속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압박을 계속 강화하니까 통신사사가 올며 겨자 먹기시로 지금 투자를 가속화를 합니다. 그래서 가속화하니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그림 보면 전체적으로 SKT, KT, LG 플러스 보면 LG 플러스 가장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 이제 오른쪽 보면 제일 빨간색 많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사실은 LG 플러스 한 70%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거의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밖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네. 쓰는 데는 그래도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오래만 하면 전체적으로 속도의 문제도 좀 확실히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는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하면 밖에 인프라는 거의 투자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망 투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앞으로 좀 투자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망 투자로 인한 수혜 종목은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사실은 망 투자를 하면 망이 다 깔리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핸드폰 사가지고 5G.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건 통신사가 좋아지죠.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보면 영업이익이 통신사 생각보다 좋았어요. 네. 그건 주식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에요. 궁금해요. 통신사가 그렇죠. 생각보다 올해 주가가 항상 KT부터 해서 SK텔레콤하고 전부 다 기관과 외국인 판데 굳이 끝없이 사고 있어요 통신주를. 그 왜 요즘 통신주를 이렇게 살까 내가 생각하면 네. 내가 이렇게 혼자 생각해. 이 투자자들 요즘 개인 투자자 초보자 워낙 막 80년대 살고 있는 사람들 같다. 그래요. 이동통신이 왜요? SK텔레콤 나올 때 80년대 SK텔레콤 사놓기만 했으면 100배, 200배 올라갔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주식 모르니까 이제 통신이란 건 우리가 지금 신규 투자란 게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별로 성장을 못 하거든 사실은. 뭐 과거처럼 경기를 방어한다. 경기 네. 방어 얘들도 경기 실제 안 계속 좀 안 좋거든.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수주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 통신주가. 그런데 이분기 실적이 조금 여금일도 개선되고 다 개선됐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네. 아직까지 크게 성공을 못하는 거죠. 5G가 다 깔린다 하더라도 5G 핸드폰을 다 사게 되면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데이터를 많이 써서 소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지금도 LTE 충분히 쓰고 있어요. 기계가 써야 돼요. 기계가. 기계가 써야만 이게 많이 쓰게 됩니다. 아. 그게 바로 자율주행차라든지 관련된 네네. 그 하려면 아직까지 멀었다. 이걸 많이 깔아야 돼요. 아. 완전히 완벽히 깔려야 한 몇 년 지나고 깔리면 이제 기계가 쓰게 되거든요. 그럴 때 강력히 좋아지는 통신사들 실적이 좋아지지 그러지 않고는 큰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많이 안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좀 수혜 종목줄 통신주 말고는 어느 쪽 보세요? 저는 뭐 장비주가 장비주는? 있으면 낫긴 나은데 그래도 지금 통신주를 사가지고 얼마 먹을까? 아, 그럼 그래요? 배당을 위해서 원래 7월 8월 사거든요 통신주는. 그런데 성장을 올해까지 못할 것 같고요. 5G가 다 올해 거의 80% 깔리면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손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덕호 FA님께서는 이 망투자로 인한 수혜는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추면 될까요? 저는 오히려 KT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KT 요?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지금 단기간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망이 깔리지 않으면 소요의 부분들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잡힐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메리트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KT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네. 우리가 통신 3사 하면은 뭐 SK텔레콤, LG U+, 그리고 KT 이렇게 세 가지를 뽑는데 앞서서 이제 그 5G망이라든가 LTE망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됐던 곳은 사실은 LG U+입니다. LG 였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기사를 접하시거나 실제 통신사를 쓰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속도 면에서는 뭐 SK가 빠르더라, 뭐 안정성 면에서는 뭐 KT가 좋더라, 뭐 맞아요. 이런 통신사마다 네. 이게 있죠. 각자의 특징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네. 지금 오히려 장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안정성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KT라면은 앞으로 망이 좀 더 확산이 됐을 때는 지속적인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 단기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KT는 여전히 매력을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도 여전히 국가에서 장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초점을 보신다고 하면 KT는 지금의 10% 20% 비중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며칠이 되면 뭐 매월 며칠이 된다든지 매주 무슨 요일에는 한 주씩 사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보다 통신사에 대한 투자로서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호 FA님께서는 통신주를 하나 꼽아 주셨습니다. KT에 대한 KT에 대한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 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5G도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6G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네, 6G는 어떻게 보세요? 6G 생각도 안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성이 돼서 6G 한발 이야기해가지고 앞서 나가는 그죠 거죠. 옛날에 네. 가서 6G 그래서 6G를 5G는 안 깔린데 뭐 6G냐고 지금부터 이제 미리 준비를 그런데 하는 거죠. 아닐까요? 상용화되면 네. 이제 한 2030년도는 아마 그 전보다 더 빠르게 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게 통신이 한 세대 넘어가는 게 5G, 6G 이렇게 제너레이션 넘어가는 데는 10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5G 막 깔리고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2년 차, 3년 차 되거든요. 앞으로 7년 정도 뒤에는 이제 6G로 가겠죠. 그러면 2025년도 이후에 돼야만 6G의 모멘텀이라는 게 주가에 많이 반영될 걸 보이는데 이 5G를 깔아놓은 인프라를 다 해놓으면 6G는 그냥 신규 인프라 안 깔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계기도 물론 다르게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지금 LTE에서 5G 넘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조금 더 소요됩니다. 쉽게 가는구나. 기술 네. 발전. 그래서 6G는 5G만 해도 뭐 지금 LTE보다 20대 빠르다면 더 이상의 인간들이 5G 이상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하다, 이제 5G 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6G라는 것은 이제는 기계끼리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내가 휴게소에 들어가면 통신으로 전기나 이런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파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휴게소 딱 민주화가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6G로 전기차가 야. 충전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이게 5G도 기술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율성이 좋은 건 6G거든요. 그 6G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막 영화에 보면 막 기계가 날아다니고 인간은 저 지하에 살고 다 기계가 다 장악한 시대가 그 영화에 있었거든요. 네. 그게 6G가 돼야 가능해요. 5G로는 쉽지 네. 않고요. 그래서 그게 한 2025년 이상에 30년 되면 그 시대 오지 않을까. 한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뭐 천천히 생각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돼요. 그 시대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G 네. 밑에 샀으면 10배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제 6G를 밑에 몇 년 온다 그러면 몇 년 전에 사가 10배 먹어야 되겠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길게 보고 길게 6G 보고. 관련된 지금은 거는 살 좀 필요 길게 없고요. 아직 봐야겠네요. 5G 아직은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덕호 FA님께서는 이 6G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사실 뭐 시기상조다 줄다리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시기상조다 적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네. 삼성전자의 횡보들이 괜한 횡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DDR 시리즈 관련돼서 이 얘기를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 실제 이제 DDR 규격과 관련해서 3 버전부터 이후부터 삼성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병행 발전을 시켰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디지털 뉴딜에 관련 부분들이 2025년까지 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25년부터는 바로 6G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가 아니라 그때 마찬가지로 또 NSA 그러니까 비단독망을 또 혼용을 해서 쓰다가 이후엔 또 다시 단독망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 시즌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네. 이런 부분에 투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가능하다. 6G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5G 장비주에 대해서 탑픽 종목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탑픽은 저는 언제더라? 17년도 네. 부터 한 종목을 딱 오이 솔루션만 해라 그랬거든요. 오이 솔루션만 만원부터. 해라. 네. 그랬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네. 이제 5G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5G 뭐 데이터를 주로 쓰거든요. 데이터를 쓰게 되면 데이터들이 병목 현상이 많이 쓰니까 병목 현상이 나오니까 이 병목 현상을 없애려면 이제 강 트랜시버가 필요해요. 바꿔주는. 이제 그래서 그 강 트랜시버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오이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밖에 거의 다 막 지금 5G 빨리 밖에 깔라 막 해서 막 깔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근거리 중계기, 강대역 중계기부터 거의 다 올해 거의 다 80%까지 LG U+ 기준으로 전국에 거의 LTE 80%까지 급해요. 지금 한 70%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면 밖에 실외에는 거의 중계기라 이거 안 깔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내에서 데이터를 쓰니까 5G 핸드폰 많이 팔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솔리드처럼 이렇게 안에 실내 중계기도 있지만 네. 그 안에 이제 부품들이 이제 데이터 병목을 없애는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가 받는 거죠. 오이슬. 그럼 오이슬도 1분기는 적자 나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실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네네. 실내 중계기가 깔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도 코로나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도 마스크 쓰고 가면 된다고 사람들 알고 있으니 이제는 깔리겠죠. 조금 완화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오이 솔루션 계속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 끝나면 공격적으로 실내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워낙 업력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수혜주가 오이 솔루션 같고요.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네네. 화웨이 제재를 하면 해외 수출 이러잖아요. 그럼 실제로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건 다산 네트워크스예요. 수출 과거의 경력도 많고 그다음에 전체 매출에 다산 네트 매출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서 5G 직접 투자를 늘리게 되면 해외는 내년부터 본격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자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아닐까. 그리고 주가가 10,000원대거든요. 네. 10,000원대 맞죠, 그죠? 10,000원대면 우리 이제 원래 동학개미들이 초보자를 많기 때문에 만 원짜리 주식이 가치 평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4-5만 원 가거든요. 기존에 있던 통신 장비주 전부 다 10,000원대부터 시작했어요. 대다수가. 오이솔도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7-8만 원. 이제 KMW 3,000원대 시작해서 10,000원 와 있다가 그냥 7-8만 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0원대 사가지고 몇 배 가는 게 좋으니까 3만 원. 그래서 이런 주식이 또 수혜주 아닐까. 그래서 저는 다산 넥터 해외가 내년까지도 그래서 오늘 16.8% 올라가는 게 그것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길게 네. 보면 이런 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오이솔루션과 다산 네트워크스 봐주셨고요. FA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도 실제로 다산 네트워크스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네. 사실 이제 오늘 장에서의 상승들이 뭐 그닥 놀라운 편은 아니다 정도로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기대감들이 여전합니다. 특히 주가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상승 탄력이 있었던 거고요. 여전히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해졌다라는 예전에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았는데 이제 올해 좀 들어서 좀 둔했다라는 종목이 또 전파기지국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초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해진 건 있지만은 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제 약 4%, 4.8% 이렇게 상승을 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저력은 충분하게 있으나 여전히 진입 장벽은 또 낮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탄력적으로 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보실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네. 오늘 이제 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급등이 지금 연일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진입에 대한 부담은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놓치는 순간에는 더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통신사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SK텔레콤과 KT만 비교를 하더라도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잡아 놓은다면은 이후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후회할 기회보다는 더 웃을 기회가 더 많아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A님의 종목은 전파기지국,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서진 시스템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진 시스템과 관련된 종목 진단 질문이 올라와서요. 이슈 진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재님의 종목이고요. 서진 시스템 매수가는 39,520원에 비중 32% 가지고 계십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간단한 진단 부탁드릴게요. 서진 시스템이 한 이제 올해는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작년보다 줄었고 줄 거로 보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 성장해서 한 2년 뒤에 예상 실적이 한 1,000억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1,000억이면 한 1조 정도 가면 10배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데 워낙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다른 주식보다는 좀 덜 올랐네요. 10,000원대부터 올랐으니까. 근데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뭐 우상향은 좀 될 걸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저는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대다수 이런 모양을 그려요. 행보하다가. 그래서 나머지 이제 KMW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9월 달까지 거의 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할머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이솔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은 좀 서진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이제 계산되고 다른 것보다 더. 네. 그래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지금은 이제 보유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가 실려고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9월 달 정도에 매도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9월 저는 달 보유를 매도요.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보유고 손절가는 41,000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상승 여력 체크해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김덕호 FA님께서는 서진 시스템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진단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홀드입니다. 네, 그쵸? 이번 달 홀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9월 달에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같은 이런 주가 조정 폭들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6월 이제 앞으로 이제 목요일이죠. 13일인가요? 이때 이제 또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제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시장 상황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좀 더 홀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단기간에서의 급등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월요일 장에서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조금 상승 탄력보다는 조금 둔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 폭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느냐 혹은 과감한 매도냐 전략은 투자자분의 성향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두 분의 진단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볼게요. 주식은 연구대상님의 종목인데요. 코이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500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는데요. 5G 중에 제일 힘이 약한 것 같다고 왜일까요 하셨는데요. 왜일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실질적으로 수혜가 이제 크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일본계 이제 적자가 나왔지만 이게 송변전용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장비라기보다는 주변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마진도 크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식이 또 시가총액이 좀 아주 소형주입니다. 지금 1,000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규모도 상당히 적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즘 직접적 실적이 나오는 문자, 천 중계기라든지 이렇게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송변경 관련된 그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기여도가 아주 낮다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바닥권인데 굳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거래치도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혀. 그러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고 목표가에 1,800원이거든요. 네. 본전 이상간 팔고 잘 가는 종목으로 가자. 즉 요즘은 이제 나만 말고 주식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나만 좋으면 안 되고 남들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 남들은 저기 아까 오이솔루션이나 캠프 막 하면 나도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소외된 걸 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이버 김덕호 FA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조금 조명을 적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들 10,000원에서 시작을 했고 상승 탄력을 받아갈 때 올라가니까 더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가속이 가속을 또 불러가는 이런 스노우볼링 효과가 나타나는데 네. 여전히 지금 이제 10,000원권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가 나타나는 것도 결국에는 조정 이후에 탄력을 잘 받지 못했다는 정도. 다만 여전히 이제 5G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요. 네. 탄력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조정 구간이 온다 하더라도 탄력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점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 두 분 주셨습니다. 김덕호 FA님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장비주에 대해서 뭐 주의의 의견부터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좀 다양한 시각 전해드렸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